산 오르기를 예를 많이 드는데요. 우리가 어떤 정상을 간다고 생각하면 작가의 의도와 함께하는, 저와 함께하는 동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동선으로 중간에 저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하다가 정상에 만나게 되는 되게 다양한 경로들이 있게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정상에서 만나게 된다면 그런 수많은 어떤 행위들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가의 의도 밖에 존재하는 어떤 미적 경험을 믿는 편인데요. 조각적 회화는 회화의 모든 요소를 존재론적 차원에서 평등하게 받아들여 보는 어떤 방식인데요. 그것의 핵심은 붓질을 사물로 인식하는 데 있는데요. 조각적 회화는 물질적 평등함이라는 관점에서 그 수용 범위를 넓히는 데 또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화면의 구체적인 형상이나 어떤 물성의 흔적, 그리고 여백 같은 것들이 회화를 회화이게 하는, 회화로 작동하게 하는 어떤 독립적이고 동등한 이제 객체가 되는데, 같은 방식으로 완성된 회화도 실제 전시 공간으로 나왔을 때 주변에 조각이나 오브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의 사물이 돼서 이제 공간에 배치되게 됩니다. 여기는 황학동 시장인데요. 이곳은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진품인지 모른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물건이 있고 많은 이야기가 무작위로 축적된 어떤 장소입니다. 중고시장은 사물이 놓여있는 조형적인 배치를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데요. 이런 사물의 역사가 전환되는 그런 현장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 번은 마을 주민인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형제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세대까지 가지고 놀았던 레고 브릭 피규어를 그 유럽의 어느 작은 마을에 있는 벼룩 시장에서 산 적이 있는데요. 한 곳에 오래 정착해서 살지 않는 어떤 서울의 주거 환경에서 대를 이어서 아이들의 장난감을 보관하는 일은 쉽지 않은데요. 저는 그 장난감이 특별했다기보다는 물건의 생애가 사용자의 삶의 형태와 밀접하게 붙어 있다는 점이 너무 당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움이 좋아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작가로 활동하면서 여전히 저는 어떤 경계에 있게 되는데요. 평면과 입체, 구상과 추상, 어떤 물질과 비물질 사이를 넘나드는 작업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 전면에는 여성과 남성, 동양과 서양이라는 어떤 사회적, 시대적 경계에 서 있게 되는데요. 저는 예술의 원초적 모습은 어떤 형태나 물질에 구속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눈에 깊이 머무는 어떤 장면들, 예를 들어서 거울에 한시적으로 비쳤다가 사라지는 어떤 이미지들처럼 예술적 가치라는 것은 작품의 고정된 형태를 스스로 부정하는 방식으로 행위자에 의해서 마침내 깨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